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에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체포될 때까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물론 보통 시민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관저에 꽁꽁 숨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칼이라도 동원하라며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치밀한 전략과 준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불상사 없이 윤석열을 체포하여 국민의 기대를 충족했습니다. 경호처의 직원들 역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설가 한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적극적인 소극적 행동을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한덕수와 최상목의 행태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악은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도 나 몰라라 하며 내란숙의 보위부를 자처한 국민의힘은 합헌 정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체포 이후 윤석열은 수사에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숙의 침묵 저항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몸통부터 가담자들까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알리고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 전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과 그 일당의 극우적 망상과 국헌문란 행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아래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메스를 가해야 합니다. 군, 검, 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엘리트, 정부 관료와 정치 엘리트, 그리고 극우 유튜버와 목사, 그들을 광신적으로 추정하는 거대한 세력은 앞으로도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으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로 나뉘어 있는 불안정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지경인 경제 난국을 헤쳐갈 구심점도 필요합니다. 지난 40여일 동안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행정부 최고 엘리트 집단의 반헌법적 인식과 극도의 무책임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녕은 본인들의 안위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비해 참으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 영역에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셈입니다.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정,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비상경제회의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깃발을 들고 윤석열 검찰 독재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쇠빙선의 역할을 당당히 해온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빛을 밝히는 광장의 국민을 믿고 쇠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